라오스 친구가 집을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저녁에 택시 타고 가는데 저녁 시간에는 택시가 좀 막힙니다. 지금 한 7시 되니까 차량이 조금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시가 가장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사한 데도 옛날에 있던 데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뭐 때문인지 새로운 곳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 이사한 지도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금방 또 이사를 하네요. 옛날에 이 길을 다닐 때가 있었어요. 밤이 되면 차들은 조금씩 다니는데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시골길을 한참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클럽을 간다고 갔었는데 길을 잘못 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시골길 같은 데를 막 달려서 그런 클럽이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여기 요 앞에 보이네요. 여기 식스팩이라고 유명한 클럽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비포장기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지도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집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야, 이게 컴컴하네요. 여기가 일하는 거기 하고 조금 더 가까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로 옮긴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집이 있습니다. 친구 보내준다고 갔습니다. 주인장이 찍어도 된다고 해서 아직 이사를 왔는데 에어컨도 안 달았네요. 아니 그러면은 네 조금 이따 오라 해야 되는데 와도 된다고 그래서 와봤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렇게 거실 공간이 있고 여기 아마 대표적인 흥태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가면 네 화장실이 이런 화장실입니다. 야 우리는 못 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엌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흥태우의 대표적인 모양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곳에도 가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겉에 건물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개별적인 공간 문 딱 닫으면 바깥하고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보면 침대가 아니라 이렇게 매트리스 하나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산 거인 것 같습니다. 가는 데마다 가지고 다니네요. 보니까 네, 여기 선풍기 있고 와 에어컨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여기 문을 닫으면 창문이 없어요. 여기 빛이 들어오는 공간 조금 있고 창문이 없습니다. 거의 다 정리는 하기는 했네요. 냉장고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요. 그래도 살림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사하는데 차를 불러야 되겠네요. 여기 밖을 보면 이렇게 바나나 나무가 있고요. 이런 집들이 쭉 일렬로 보면 한 8개? 7개, 8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차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안쪽에.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먹을 걸 좀 사왔습니다. 과일하고 음료수하고 그 다음에 밥하고도 조금씩은 사왔어요. 선풍기 한 대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야 이거 오늘 저녁에 어떻게 자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울 것 같은데 에어컨 설치가 안 돼서 여기 바람이 통하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곳에 뭔가 가구도 조금 넣고요. 넣고 나서는 지낼 수 있을 텐데
살림살이를 아예 안 넣고는 우리나라 분들은 여기 아마 못 지낼 겁니다. 그래도 이 형태우는 바닥을 보니까 바닥은 좀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근데 화장실이 와 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 화장실 저거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죠?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저런 데 많이 삽니다. 밤이 되니까 밖은 시원하네요. 옆에도 이렇게 사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태우 같이 된 집들도 보이고요. 또 저 나무 뒤편에는 좋은 집도 보이기는 합니다. 약간의 비포장길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그 정도는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우기가 되면은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주 이사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살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nâng từ thao đẩy Đây là lan, 응? đây là lan nừng. 란능 100만 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6만 원짜리 치고는 나쁘지는 않네요.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아니 화마이 디고아 Đi qua. 그냥 디고아 Mình sạch đi. 음, Tụi mình câu. 안에 그것도 괜찮고 여기 그 라오시시 까이까이 Mình cay với hiện riêng. 라오시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 가는데도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조금 좋네요. 깨끗하고 벽도 깨끗하네요. 보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제일 마음에 걸리는데 이 나라 친구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 여기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도 주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에어컨 설치비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옛날에 있던 에어컨이 거기 집주인 게 아니라 이 친구 거였나 봅니다. 우리는 보통 밥을 먹으면 밥하고 이 반찬하고 같이 먹게 되는데 여기 이 친구는 이것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사온 이거 뭐죠? 삼겹살 같은 거만 먹고 있습니다. 이거 양념에 찍어가지고. 우리처럼 꼭 밥을 먹어야 된다는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도 밥도 있고 찹쌀밥도 있거든요. 근데 꼭 밥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자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잘 먹습니다. 맛없다고 하는데 쎄뽀 쎄 카메라 켜기 전에는 맛없다고 그랬거든요. 카메라 켜고 나니까 맛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지. 이거 오토바이 제일 큰 재산이기 때문에 저기 거실 안에 넣어놔야 됩니다. 야야야. 제가 넣었습니다. 네. 제가 올렸어요. 제가 오토바이는 좀 탑니다. 부분의 라오스 사람들은 이렇게 실내에 넣어놓습니다. 여기 컴컴한 골목인데도 택시 인드라이버 부르면 오기는 옵니다. 이렇게 잘 오네요. 가격도 골목 안이라고 해서 비싸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열쇠가 있네. 안 잠겼어요. 아직은 잠가 놓나 봅니다. 비포장길이 좀 짧은데도 거의 빨리 달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 수도인데도 골목으로 들어오면 포장이 안 된 길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상당히 좁은 곳입니다. 한국 분들이 처음 와서는 좀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 좁은 방인데 이제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곳들을 다녀오게 되면은 여기도 살만한 데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 옛날에 어떤 친구가 제 방에 와서 뭔가 이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으로 놓여 있는 저기 화장대가 그 친구들은 상당히 이뻐 보였나 봅니다. 그것처럼 여기 현지인들이 사는 이제 서민들이 사는 홍태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친구는 그래도 뭔가를 조금 꾸며 놓은 겁니다. 에어컨도 있고 그다음에 옷장도 있고.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 여기 비엔티안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 친구들은 아예 그런 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매트리스 하나 놓고 선풍기 하나 있으면은 살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하고 이루어냈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가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살기 힘들다고 요즘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기대치가 다 같이 많이 높아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가져야 할 것들 욕심 없다고 하지만 해외에 나와서 좀 우리나라보다 조금 힘든 나라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야 정말 우리나라는 많이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가진 게 얼마 없는데도 여기 라오스 사람들, 특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실정을 보게 되면 내가 조금 도와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뭔가 주기적으로 도와주지 않더라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탁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가구들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베트남에 살 때는 현지인들에게 주기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주는 돈은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들의 권리처럼 생각을 해서 주다가 안 주게 되면 왜 안 주냐고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잘 모른다고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기적인 도움을 주게 되면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권리처럼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라오스 사람들은 뭔가를 도와주거나 하게 되면 그때그때 고맙다는 말들은 잘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을 도와줘도 고맙다라는 말을 들어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생각이 없는데 일시적으로 조금 도와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에 오히려 큰 기대감을 주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했던 것도 우리 부모 세대들의 교육열이 큰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나라에 와서도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 한국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나라의 사회 구조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위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은 삶으로 갈 수 있을까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잘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모 세대 때부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층이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대로 잘 살게 되고 또 서민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수성가를 해서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소득 격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큽니다. 그래서 그 소득 격차를 여기 라오스에 있으면서 자기의 지식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극복하기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에 짧게 머물면서 보게 되면은 일반 서민층이 그나마 조금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많이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과 같은 외국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한 단계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서민들은 흔하게 타고 있는 오토바이도 일시불로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또는 자기만의 조그만 자영업이라도 하려고 하면은 외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을 도와줘서 사업의 기회를 간접적으로 가지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삶에서 한 단계 높은 경제적인 지위를 얻기란 정말 힘든 게 여기 라오스인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서 살고 계시는 많은 한국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과의 삶의 접촉이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서민들의 삶을 접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 조금 도와줄까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나 조금만 절약하게 되면 이 사람의 삶이 나아질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 중에 일부 조금만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되면 몇 사람이 삶의 개선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한국 사람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